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EV9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근데 또 EV9을 왜 가져왔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EV9을 처음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EV9 이슈가 뭐예요? 할인이잖아요. 무슨 뭐 2,800만 원 막 할인해줘가지고, 야, EV9이야 아이오닉5랑 가격이 비슷해, EV6랑 비슷해, 이런 대란이 났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EV9 타시는 오너분들에게 메일을 좀 받았어요. 니 진짜 왜 자꾸 EV9 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집 주차장에도 저기 보면 EV9 한 대 지금 있거든요. EV9 타시는 분들이 저희 집 아파트에 좀 꽤 많아요. 그래서 나름 돈 좀 있고, 나는 그냥 좀 고급스러운 차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EV9 출고를 많이 했는데, 할인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다, 좀 속상하다라는 메일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차만 놓고 보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가격이 약간 문제였는데, 그 가격도 이 차의 구성과 비교를 하면은 나름 괜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 기아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전기차라는 그런 불편함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EV9이 우리나라 말고 북미에서는 꽤 잘 나가는 편이에요. 북미에서 먼저 내놓고 약간 우리나라 간을 보면서 생산 대수를 좀 줄이고 판매를 했으면 오히려 좀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모델이 EV9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EV9을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그냥 짧게 탔을 때보다 이 차를 좀 오래 한번 타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자, 그리고 주행거리가 좀 된 차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EV9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다양한 차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차들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아무리 많이 타봐도 실제 오너보다는 이 차를 많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카니발 리뷰도 다른 분들 뭐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 오너들이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오너들이 느끼는 부분은 잠깐 탔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EV9도 이거 진짜 너무 저평가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 주변에 한 분이 EV9을 이번에 샀어요. 그분은 할인을 받지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풀옵션 모델을 출고를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차가 너무 좀 저평가되는 것 같다, 우파님이 한번 오래 타보고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차를 보통 시승차 받아야 한 2, 3일 봤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2주 가까이를 요청을 해서 정말 많이 타봤습니다. 지금 주행거리 얼마인 줄 알아요? 19,000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19,000을 탄 건 아니지만, 저희가 2,000km 좀 3,000km 정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이 탔어요. 제가 주행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많이 늘었고, 저희 직원들한테 야, 좀 오래 타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까지 나한테 전달해줘 라고 해서 오늘 이 EV9 롱텀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그냥 뭐 이거 타고 부산 갔다 오는 것도 낫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오래 탄 경험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V9 일단 이 컬러, 블랙 컬러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처음 런칭할 때 나왔던 컬러가 뭐예요? 오션블루 있잖아요. 저는 그런 좀 화사하고 튀는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 컬러를 사실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제일 많이 나가고, 이 옆에 있는 이 차는 그 어스 트림에 6인승 릴렉션 시트 집어넣고 풀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9,46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보정을 받으면 좀 더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애초에 좀 비싼 차예요. 그러면 EV9 가장 많이 판매된 트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다나와 자동차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서 EV9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나 한번 알아보니까 어스 트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 보통 EV9 보면은 세 가지 트림이 있죠?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있는데, 어스가 거의 그냥 최상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스가 많이 판매가 됐을까? 당연하죠. 이 EV9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애초에 좀 돈이 있는 분들이고, 야, 어차피 살 거면 에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어스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저희 또 비교했을 때 에어보다는 어스가 더 낫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안마 시트까지 다 들어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간 모델이에요. 보통 이 EV9이 처음 나왔을 때 릴렉션 시트와 스위블 체어, 이거 돌아가는 요게 새로 나와가지고 와, 이거 엄청 멋지다 했지만, 실제로 그 시트를 선택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6인승 시트 혹은 7인승 시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출고가로 계산을 하면은 7,700만 원부터 8,400까지가 출고했던 금액대의 EV9이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9천만 원까지는 선택을 안 하고
보통 EV9이 옵션을 거의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7,000원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구성도 나쁘지는 않지만 옵션 한두 개 추가해서 8,000 초반에 출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디자인은 지금 봐도 굉장히 웅장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도 정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할인 대란으로 완전히 이미지가 박살이 나고 지금 현대도 똥줄 타고 있어. EV9이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이오닉 7 이거 어떡하냐. 원래 EV9보다 좀 더 금액대가 비싸고 활용도가 더 좋은 차로 아이오닉 7이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EV9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게 느껴지는 거죠. 디자인은 지금 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구독 서비스로 이런 디지털 라이트 패턴 이것도 이제 구독으로 해가지고 뭐 몇 개 집어넣고 이런 형상들이 나온다라고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그릴 요 디자인들도 굉장히 예쁘죠. 스몰 큐브 헤드램프도 요게 이제 트림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요렇게 12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8개가 들어가 있는 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딱 보면 얘는 GT 라인이 아니에요. 원래 GT 라인에는 HDP가 장착된 자율주행 3단계 차가 나온다 했지만 그게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재작년 말인가 하도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재작년 말에 G90이 달려 나온다, 뭐 EV9에 최초 달려 나온다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죠. 이게 지금 거의 전면 그냥 폐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사실 모르는데 그게 이제 테스트하다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만약에 EV9이 계획대로 HDP가 장착이 돼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뭐 할인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판매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휠이 21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요. 저는 보통 이게 좀 휠 사이즈가 작은 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승차감이나 주행거리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는 좀 작은 휠 사이즈를 선호를 하는데 EV9은 워낙 이 배터리용량이 커요. 99.8kW의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21인치 휠을 끼워도 주행 가는 거리가 445가 넘어갑니다. 만약에 여기 좀 작은 사이즈를 끼운다 그러면 480, 그 다음에 연비 주행을 하면 500이 훌쩍 넘어가요. 그럴 정도로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죠. 게다가 이 휠이 또 재미난 게 막상 21인치 휠을 껴도 차가 워낙 크니까 휠 하우스가 좀 남아요. 만약에 이게 막 19인치, 20인치였으면 살짝 좀 작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도 실제 오너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커버예요. 보통 휠 하면 하나로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통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깥에 이게 커버기 때문에 만약에 긁힌다 그러면 이런 부분만 타착해서 이제 교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통휠 아니에요. 커버예요. 그건 아마 저도 이번에 알고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한 걱정이 없기는 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뭐 3원계 배터리가 다시 들어가 있고 저희가 동호회랑 우리 직접 테스트 해봤거든요. 최대 212kW까지 충전 속도가 나오고 얘가 최대 350까지 이 GMP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는 하지만 보통 200만 넘어도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리고 평균 오늘 지금 밖에 체감이 영하 20도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영하 2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에도 120 이상이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충전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대부분이 급속 충전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뭐 장거리를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든지 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충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집밥을 충전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그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6대, 7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하려면 항상 자리가 부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콘센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빌라나 주택 같은 이런 분들도 있지만 항상 저는 집밥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집밥을 써야지만 금액대가 저렴해지는 거죠. 이 충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가시죠. 자, 그래서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특히나 저는 이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집밥이 있는 분들만 사라고 추천을 드려요. 나는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완속 충전기가 없어도 급속 충전기로 충전하겠어 하는 분들은 뭐 구매하시는 것도 뭐 말리진 않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꼭 아파트나 집에 완속 충전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사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집에는 완속 충전기가 없다. 저희 집도 이 주택이기 때문에
집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전기차를 되게 옛날에 샀거든요. 제가 아마 i3를 샀던 게 한 7, 8년?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전기차를 샀었거든요. 그때는 이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무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걸 무상으로 설치받았는데 지금은 이거 비용을 내야 돼요. 적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비싼 곳은 몇백만 원까지 이 비용이 부담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이거 충전기 설치 어떻게 해야 되냐, 몇백만 원 내고 충전기 설치해야 되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알았으면 이전에 설치를 했을 텐데, 이 한국 홈충전의 올케어 플랜은 뭐냐, 이 충전기 설치하는 게 좀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나 뭐 몇십만 원 나가는 게 부담되는 분들은 한국 홈충전의 올케어 플랜 사용하면은 이 충전 설치를 무료로 해줍니다. 벽걸이 형태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게다가 한전의 불입금도 보증금 형태로 이 한국 홈충전에서 미리 대납을 해줘요. 한전 불입금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뭔 돈을 또 내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설치할 때 신축이나 증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용가까지 설비가 와야 되잖아요. 요거 작업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축이나 증설하는 비용이 길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요 비용을 한전에 지불해야 되는데, 한국 홈충전에서는 요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미리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비용이 안 들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또 헷갈리는 분들이 요게 지금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충전에 대한 비용, 완속 충전기와 이에 대한 설치 비용, 뭐 한접 불입금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이외에 뭐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매립형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완속 충전기 집에 설치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 내가 사용하다가 내 과실이 아니라 사용하다 고장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와서 수리해 주는 경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뭐 오래 걸리거나 수리했을 때 그동안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AS를 해주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근데 고객 과실이 아니라 기계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냥 와서 이 기계를 통째로 갈아줍니다. 수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통째로 교환을 해서 갈아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나 AS 부분에서도 훨씬 좋은 거죠. 게다가 특허 출원 방식으로 요게 수리하는 것도 하루면 되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이 기간 안에 충전을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까지만 들으면 야, 이거 다 좋은데 이거 왜 안 해?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도 리스나 할부처럼 나눠서 지불을 갚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얘네들이 설치 비용이나 가공인입 같은 비용, 그 다음에 한전 불입금 같은 비용을 미리 대납을 해주지만, 이 충전 요금에서 체감을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이제 시간대별이나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좀 있거든요. 서울시 기준 요게 킬로와트당 한 150원에서 160원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충전할 때 시간에 따라 비용 다른 거 아세요? 새벽 시간대는 충전 비용이 좀 더 싸고, 피크 시간, 뭐 점심 시간이나 이런 좀 전기 사용료가 많을 때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차이가 있지만, 이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은 1kW당 220원으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도 뭔가 한국 홈충전에 내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그 고지서에 이 충전 비용을 내기 때문에 투명성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간단히 내가 이거 충전하는 비용이 좀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충전비를 설치할 거야 하는 분들은 그냥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돈 안 나가는 부분에서는 한국 홈충전 올케어 플랜 같은 상품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비용도 킬로와트당 250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또 이제 피크 타임 되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또 완속 충전기가 아니라 급속 충전기 사용하면은 이게 거의 400원, 500원 정도 해요. 물론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350원대로 좀 낮아지긴 하는데, 370원, 회원가입을 안 하면 400원에서 50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 완속 충전기가 없다면 전기차를 살 만한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기는 한데, 회원가입 안 하고 400원, 500원대 이걸 충전하면은 보통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많이 나올 땐 30,000원까지도, 이런 이분양이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속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막 2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비용이 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비의 메리트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주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좀 서론이 길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충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외관, 이 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드렸고, 이제는 이제 주행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었던 데가
동호회 카페예요. 실제 오너분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걸 서치를 해보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EV9이? 야,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좀 불편하냐, 이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EV9 탔을 때 승차감이 부드러운데 왜 불편하다고 이야기할까? 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좀 타보면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적인 주행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뭐 이런 노면의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기는 합니다. 근데요, 이게 그 좀 큰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은 속도가 좀 올라가면 차가 살짝은 통통 튀거나, 뭐 워낙 차가 무거우니까 뭔가 누르는 듯한 그런 이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질감은 뭐냐면, 차가 되게 부드럽게 세팅은 되어 있는데 무게는 많이 나가서 걸러주는 것 같지만은 이 무게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는 그 멀미나는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딱딱해서 뭐 불편하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멀미가 나가지고 승차감이 좀 안 좋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V9을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은, 부드럽지만 생각보다 멀미가 너무 많이 난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회생제동을 저희가 이제 끄고 달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또 회생제동을 끄면은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살짝은 이질감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악셀을 밟다가 떼면 이 관성 주행처럼 쫙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도 약간은 그런 느낌, 이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라이트한, 컴팩트한 전기차들은 이런 느낌이 좀 최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운전을 해도 뭔가 이질감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상쇄를 시키는데, 지금 이 EV9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EV9을 사는 분들의 성향과 나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얘가 지금 9천만 원대잖아요. 가격대가 비싼 차이기 때문에 눈 높이가 많이 올라가요. 당연히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왜 이런 승차감을 보여줘 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EV9이 진짜 할인된 금액으로 뭐 한 6천만 원대 샀다 그러면은 이런 단점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차는 거의 9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차예요. 그런 차에서 이런 주행감을 보여준다고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주행하다가 악셀을 뗐을 때 꿀렁거리는 이런 느낌들도 멀미를 나름 유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EV9을 타는 분들, 회생제동을 일단 레벨 1로 걸어놓고 주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아예 꺼버리면 이렇게 밀다가 차가 툭 하고 놔버리니까 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도 이런 것들이 좀 오래 탔을 때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잠깐 탔을 때는 그냥 부드럽기만 하다, 좀 편하기만 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오래 타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질감이 들 수도 있겠구나, 왜 오너분들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기 여기 있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굉장히 직관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정쩡해요. 뭐 좀 조작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왜 여기 있는데, 물론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제네시스에 들어간 27인치 OLED고, 이 기아에 들어있는 카니발도 그렇고 여기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새로운 느낌으로 좀 활용할까 해가지고 넣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어차피 온도 맞춰놓은 다음에 안 건드려요. 23.5도로 맞춰놓고 그냥 오토로 돌린다든지, 혹은 그냥 여기서 그냥 레버 조절하면 눈에 보이니까, 왜냐면 레버 조절하는 거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저는 한 3,000km 타면서 짧은 거리긴 하지만 이게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건 이 레그레스트, 이거 시트가 진짜 편해요. 이 레그레스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차에서 휴식 시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도 굉장히 편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주행도 이질감이 들기는 들지만, 솔직하게 이 정도의 주행감을 보여주는 전기차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내연기관에도 가까운 그런 부드러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HDA2 이런 기능들도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요거 자꾸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감이 있어요. 좀 드라이브 모드를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요, 이 허리 잡아주는 이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이렇게 또 잡아주고,
반응들이 굉장히 빨라지죠. 이런 것들이 좀 놀라운 게 전기차가 모드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어차피 악셀 밟았을 때 최대 토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차가 확실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폭발적인 스피드 말고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EV9은 이 핸들에 대한 무거움, 악셀 반응 같은 모드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뚜렷해요.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EV9이 굉장히 좋은 차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차이점이죠. 단순히 이렇게 잘 나간다가 스포츠 모드가 아니에요.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EV9은 덩치에 맞지 않은 그런 모드에 대한 변화들도 굉장히 뚜렷해서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조금 아쉬운 부분은 브레이크가 밀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게 좀 과열되거나 좀 많이 달리면, 스포츠 모드였을 때 약간은 좀 밀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회생제동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꺼요. 회생제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은 브레이크 밟을 때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회생제동이 단순히 전기 배터리와 충전해주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는 브레이크의 역할도, 제동의 역할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스포츠 모드였을 땐 살짝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V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좀 타면서 이 EV9을 많은 분들이 뭐에 또 포커스가 있냐면 가족용, 2열, 3열 요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EV9 처음 나왔을 때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패밀리카로 전기차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2열이 평평해가지고 넓기는 해요. 근데 약간은 바닥이 조금 높은 편이라 좀 오래 탔을 때는 분명히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실내 공간이 넓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 릴렉션 시트를 왜 안 선택을 할까, 스위벨 체어도 왜 사용을 안 할까 했더니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EV9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굳이 릴렉션 시트를 집어넣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뭐 안마가 좋기는 한데 안마 시트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요 안마 시트의 소음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모든 게 끝나요. 릴렉션 시트, 이게 약간 무중력처럼 되어 있는데, 전 이게 진짜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차에서 있는 시간을 워낙 많이 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릴렉션 시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카니발 페리는 이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요 레그레스트, 요게 있으면 허벅지를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만 뒤로 눕혀진다고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레그레스트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편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1열에도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있으니까요. 멀티 앰비언트도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좋은데, 이게 2열에 타는 분들이 그냥 간단한 짐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좋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2열을 만약에 이렇게 릴렉션 시트로 사용을 하면 3열의 공간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보면 220V가 있죠. 요거는 이제 캠핑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열 공간에 이렇게 폴딩이 돼요. 3열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이긴 합니다. 밖에 영하권 날씨잖아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 보닛이 굉장히 차갑네요. 자, 근데 우리가 롱텀 시승기를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단순히 뭔가 이 EV9 뭐 비싸다, 뭐 아니면 할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차만 놓고 본다면 모든 차가요, 가격을 빼고 보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마다 재미난 게 각 차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차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을 대입하게 되면은 약간은 좀 시선이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평가했었던 EV9과 오늘 좀 장거리를 주행을 하면서 한 3,000km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과연 이 EV9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매력적인 차인 거는 맞아요. 넓은 실내 공간, 부드러운 주행 느낌, 그리고 편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좀 가격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HDP가 들어가 있었다면은 이런 논란들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대안들도 좀 많이 있죠.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뭐 카니발이라든지, 그리고 GV80도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래 타면 탈수록 확실한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잠깐 탔을 때 느끼지 못하는 매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차예요. 지금도 중고가 방어 때문에 EV9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확실한 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고가를 제외하고 차만 놓고 보면은 만족하면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꼭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소, 이 집밥이 꼭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불편하지 않게끔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크기 사이즈의 플래그십 SUV를 만약에 다른 내연기관으로 탄다 그러면 유지비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EV9은 그래도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인사하네요. 이제 마무리하라고. 자, 오늘 EV9 롱텀 시승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